말씀드릴 주제는 김정은 이국가론 비판과 우리의 대응입니다. 우리의 대응은 김정은이 통일을 하지 말자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복 선생님께서 특별 강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다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일부 겹치는 내용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이동복 선생님이 강연하신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김정은의 두국가론은 핵심 요지는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북한은 같은 민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남북 관계는 적대적 두국가 관계고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김일성, 김정일이 일관되게 추진해왔던 연방제 통일은 폐기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로 얘기했던 게 한반도의 유사시 핵무력을 가지고 남한 영토를 점령해서 병합하겠다. 무력 통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연방제 통일은 불가능하고 무력 통일을 하겠다고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민족이 아니고 적대적 두국가 관계고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지금 주장에 일관되게 관통하는 한 가지 키워드는 대남 적개심을 부추기려고 하는 겁니다. 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대남 전략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이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이게 아마 북한 내부적으로도 굉장한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한다고 연초에 김정은이 지시했는데 이게 지금 몇 개월이 걸려서 최근에 일부 개정이 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헌법 개정 내용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개정했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왜 이 적대적 두국가 관계를 얘기하고 있느냐? 그것의 배경이 무엇이냐는 건데요. 북한 김정은 정권은 김일성, 김정일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새로운 위협이라는 건 한류를 비롯한 외부 정보 유입입니다. 이 외부 정보 유입이 북한 체제에 비해서 자본주의 대한민국 체제가 훨씬 부유하고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체제라고 하는 사실을 북한 주민들이 여실히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과 간부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있고 그걸 넘어서서 친남하나를 촉발하고 있다. 이것이 아무리 핵을 만들더라도 북한 내부적으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두국가론의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류나 외부 정보가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최근 연구를 보면 탈북자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국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한 연구자가 진행한 연구를 보면 한류를 더 많이 접촉한 연구자일수록 북한 내에서 식량난 책임이 누구냐? 누구 때문이냐 물어보면 김정은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고 자본주의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의식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우월성 이런 거에 대해서 호의적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연구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주민들이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한국 체제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습니다.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원에서도 북한 인권 백서를 매년 발간합니다. 그 북한 인권 백서를 보면 탈북자 조사를 해보면 탈북자들이 한류를 보고 한국의 드라마를 보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다. 자본주의가 정말 잘 살고 한국이 잘 산다는 걸 생각하게 됐다. 북한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했다. 인간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게 됐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 북한 사회경제 인식조사를 보면 거의 85% 정도에 달하는 북한 주민들이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한 번 이상 봤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보고 있다는 거고 그걸 통해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태영호 그 공사 부인이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자서전을 썼는데 그 자서전 내용에도 북한에 있을 때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게 본인에게는 한 줄기 빛이었다 이런 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한의 간부들뿐만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도 한국 드라마나 한류를 통해서 상당히 한국에 대한 동경, 친남한화 현상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고 이게 북한 체제를 내부로부터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극단적인 두 관계를 선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남북한 경제력 격차는 뭐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북한 내부에서 뿐만이 아니고 그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그동안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북한의 정치 경제적 자유에 대한 억압은 세계 최악의 수준인 상황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 정권은 그동안 이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하기 전 한 2020년부터 이미 남한의 한류와 외부 정보를 철저하게 통제하기 위한 정책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북한이 지금 취하고 있는 물리적 차단 단절 조치는 조중 국경 지역을 삼중 철조망을 쳐놨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외부 정보의 어떤 교류, 이동 이걸 완전히 철저하게 차단하겠다, 봉쇄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고 남한의 DMZ는 국경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적대감을 붙이고 완전히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쇄국 정책을 하고 있고요. 법적 조치를 이미 취하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는 우리가 잘 아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보호법, 청년교양보장법 이런 법안들이 다 외부 정보를 통제하기 위한 법안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외부 정보를 접촉하거나 단체로 접촉하거나 많은 사람이 접촉하거나 대규모로 유통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외부 정보에 대한 강력한 근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적 통제를 강화하면서 비사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북한이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한 그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국가 관계 선언은 김정은 어느 하나 독재자 한 명이, 권력자 한 명이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남북한 5,000년 역사를 이어온 한민족을 두 개의 민족이라고 한다고 해서 과연 두 개의 민족이 될 수 있느냐? 그건 김정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그 누구도 이 5,000년 하나의 어떤 역사와 역사를 공유해온 한민족을 단절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북한의 이 통일 정책은 그동안 일관되게 하나의 한국 원칙에 기초해서 우리는 통일 정책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한국 원칙이라는 용어는 잘 사용을 하지 않지만 사실은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으로 통일하기 위한 노력을 역대 정부에서 일관되게 추진해왔고 그 조항을 영토조항과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이 조항에 이미 제헌헌법에서부터 영토조항을 설치했고 87년 헌법에서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통일을 지향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한국 원칙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 통일의 어떤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한국 원칙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유엔 결의부터 출발합니다. 1947년 11월 14일 날 유엔 총회에서 유엔 결의 112호를 채택합니다. 이 112호의 내용은 한국 국민의 자유와 독립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서 1948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 참관하에 한반도 전역에서 인구 비례에 기초한 선거를 통해 국회를 구성하고 정부를 수립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북한은 이 선거를 거부하죠. 이미 북한은 자체적으로 정부와 국가 수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은 거부합니다. 그래서 남한에서만 단독 선거가 이루어지고 유엔 임시위원단의 감시하에
선거가 이루어지고 이 선거가 유일한 합법적인 선거로 유엔에서 인정받고 한국 정부가 합법 정부로 승인을 받습니다. 이게 유엔 결의 제195호입니다. 유엔 결의 195호는 임시위원단이 감시하는 선거에 의해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가 수립되었고 한국에서 점령 세력이 점령군을 가능한 빨리 철수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1949년 10월 21일 유엔 총회 결의 293호에서 한국 내 대한민국이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 정부고 112호 결의 원칙에 따라서 한국의 통일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 유엔에서 이렇게 공언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1991년에 유엔 동시가입을 하지만 유엔에 의해서 유일하게 합법 정부로 공인된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유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은 초기에 제헌헌법에서 제4조였죠. 제4조에 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는데 영토 조항을 넣었고 그 후에 이게 제3조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기초해서 대한민국 헌법 곳곳에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조항들이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북한의 두 국가 관계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은 무엇이냐? 그건 당연히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기초한 한반도 통일을 추진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정책이자 방침입니다. 그러면 그 통일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동복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북한 체제와 공존하는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남북연합을 북한 체제와 남한 체제가 공존하는 국가연합이 가능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으나 그건 사실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통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북한에서 북한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뽑히는 민주적 정부가 수립되고 그 민주적 정부를 중심으로 남한과 북한의 통일에 대한 남한 국민들과 북한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선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통일을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통일은 결국 무슨 문제냐? 체제 선택의 문제다. 그 체제 선택의 문제는 실패한 북한 체제로의 통일이 아니고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성공이 입증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의한 통일이다. 그러면 그 통일을 하기 위해서 그 핵심 과제는 뭐냐? 결국 북한의 민주적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북한의 민주적 변화가 이번 8.15 통일 독트린의 일부 내용이 담겨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이 자유통일을 추진한다. 자유와 인권, 번영을 북한에 확산한다. 그리고 중요한 실천 아젠다로 들어가 있는 게 북한 인권 문제입니다. 정보조건권이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얘기는 북한 주민들에게 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자유주의의 성공과 발전상, 북한 체제의 허구성과 그 실패한 실상, 인권 유린의 실상을 북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북한 내부의 변화를 촉발시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정부를 비롯한 우리 북한 인권 단체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이 북한 체제 붕괴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북한 체제의 변화에 상당히 중요한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 왜?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의 고민은 북한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변화시킬 것인가에 모든 정책적 관심이 집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오영석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